나는 어제까지 의사였다. 그리 부자가 아닌 집에서 태어났다. 과외는 못했지만 죽도록 공부해서 의대에 왔고 학자금 대출로 학업을 마쳤다. 남보다 체력이 좋아서 밤새고 오래 일한 과를 택했지만 그래도 아기들 보면서 일하는 게 참 좋았다. 소위 기피과를 택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정말 살려보려는 과여서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다. 코로나가 터지고 2일에 한 번 공문이 쉴 새 없이 왔다. 처음에는 우한에서 온 사람만 검사를 해준다 했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이들을 해야 한다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외국인 입국을 막고 조금이라도 감염을 막아야 한다 했지만 나 같은 일개 의사의 생각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코로나 키트가 풀렸다고 언론에서 났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각 병원에 키트가 세팅되었다. 열나는 환자들은 검사할 수 없었다. 보건소에서는 신천지가 아니면 검사가 불가한다라는, 차라리 이 환자가 신천지랑 접촉했다고 말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다. 마스크나 방호복은 구할 수 없었다. 직원들이 키친타월을 덴탈 마스크 안에 대고 쓰는 걸 보고 안산의 마스크 공장을 돌았다. 계약을 했으니 정부에서 반출을 막기 전날 현금을 들고 왔다던 중국인에게 뺏겼다. 속옷 10장을 가지고 당직실로 돌아와 아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지냈다. 방송에 나오신 유명한 감염 교수는 국경을 막을 필요 없다 했다. 그분의 병원으로 아기를 전원하고 싶었으나 중국인 산모의 아기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국경은 열었으나 본인 병원은 닫았던 아이러니.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방송에 나온다. 중환자실 환자에게 약을 쓰지만 50만원짜리 약을 써도 나라에서는 50만원을 준다. 장갑, 수액 라인 등 부재료는 나라에서 주지 않는다. 나는 공짜이다. 밤을 새서 중환자실을 지키지만 그래서 나는 언제나 가장 적자 내는 의사이다. 많은 당직, 수시로 올려대는 전화와 전공의와 다름없이 살지만 이미 40에 가까운 나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서 가장 돈 못 벌고 밤 많이 새는 의사이다. 나와 같은 전공을 한 사람들을 일할 곳이 없어 레이저를 잡는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없어진 곳이 더 많아졌다. 누구보다 간담도 수술을 열심히 하던 당찼던 외과의는 간담도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가슴 상영을 하러 떠났다. 그가 밤을 새고 배웠던 그 기술과 지식은 중증 수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펼칠 곳을 잃었다. 외래에는 중국인 환자가 3개월 보험료를 내고 1,000만 원이 넘는 약을 건강보험으로 타간다. 중국에 갔다 1년 후 다시 약을 타러 오겠다며. 그러나 나는 환자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가 우리 재정을 좀먹고 있음을 알아도 나는 그럴 권리를 나라로부터 받지 못했다. 제주의 한 동료는 삭감을 당하다 결국 일산화질소 치료를 포기했다. 제주도의 한 대였던 그 기계를 포기한 한 달 후 그로 인해 한 아이가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가야 했다. 살았을까 그 아이는? 그 치료에 수억 삭감을 물리던 심평원은 그 아기의 헐떡거림을 모를 것이다.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한 건지 알고는 있을까? 사직서를 내고 드디어 잠을 편하게 잡은다.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가슴이 쿵쾅대지 않는다. 내 환자를 계속 보고 싶지만 우리 중환자실은 문을 닫을 것이다. 운영할수록 손해인 이곳을 더 해달라 말할 수도 없다.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과 중환자실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음압병동이 없어 코로나 환자를 집으로 보내야 했는지, 왜 이런 곳에 쓸 돈은 없고 10년 뒤에 공공의전만 중요한지, 흉부외과 동료가 심장 수술을 할 병원이 없어 정맥류 전문 기업을 해야 할 때 당당하고 듬직했던 그들이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나의 이름은 계속 바뀐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코로나 전사가 되었다가 공공재가 되었다. 나는 누군가처럼 대단한 아비를 두지 못해 쉽게 의사가 되지도 1.1의 학점으로 의대를 졸업하지도 못했으나 후회는 없이 일했다. 공공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의사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오늘은 정말 깊은 잠을 자고 싶다. 참 마음이 아프다. 공공의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민변, 우리벗 연구회,
미사억으로 양두구육하는 쓰레기들. 어느 신생아실에서 소아외과, 소아적과를 전공하시는 분이 남긴 글이에요. 이 글이 쓰여진 날짜가 8월 29일이네요. 어제자 글인데 제가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동료 의사들한테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언급을 피하고 싶었고, 굳이 넌 잘 먹고 잘 사는 흔히 말하는 땡보직을 갖고 있으며 왜 이러고 코스프레 하냐 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을 현직 성형외과는 성형외과 의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저수가에서 시작이 됐어요. 수가가 낮은 것이 문제죠. 앞서 읽어드렸던 글에서도 나왔듯이 50만 원 주사를 주고 50만 원을 주면 의사는 공짜예요. 글러브 값, 알코올 솜값 이런 것들 다 공짜죠. 그러면 병원을 경영하고 그 의사를 고용한 입장에서는 병원 경영이 계속 악화되니까 저 친구는 월급도 줘야 되는데 돈을 나라에서 못 주니까 경영이 악화돼요. 그러면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러한 적자 진료를 하는 과를 기피하게 돼요. 그러면 적자 진료가 발생하는 과들, 그런 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죠. 지원이라는 건 인력 배치 또는 최신 기술 할 수 있게 장비를 사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런 일이 지원이 축소돼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적자 진료과의 인원을 축소하게 돼요. 그러면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다시 말하면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방의학 이런 곳에서 배웠던 건데, 대한민국은 응급실에 베드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월 3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응급실 베드를 늘릴 수가 없대요. 병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적자 진료과에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 업무 부담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은 증가하게 돼요. 왜냐하면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하게 되면 업무 로딩이 2배로 올 테니까요. 그러면 그 업무 로딩이 증가한 과에 대해서 새로 의사가 돼서 나오는 친구들은 그 과를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집에도 못 가고 매일 당직이고 뻑하면 소송에 위자료에 월급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생활을 왜 누가 해? 라면서 선택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대도시 병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이득을 많이 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 적자과를 운영할 수 있는 대형 병원, 대도시 병원만 그런 진료가 가능하고, 지방에 있는 작은 규모의 병원들은 이러한 적자 진료과를 둘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런 필수 진료과가 적어진 지방 병원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언론에서 떠드는 의료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다.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 이런 논리들의 기사가 요 시점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앞에 얘기는 다 잘라먹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냐면 적자 진료과 의사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를 하게 돼요. 왜? 병원에서 그 과를 축소하고 없애고 인원을 줄이게 되니까. 결국은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미 그 과를 전공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비교적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미용 시장으로, 또 수익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 미용 시장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미용 시장이 경쟁이 심화되죠. 왜? 성형외과 전문의 하기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의과대학 나와서 인턴도 안 하고 또는 다른 과 하다가 경영이 안 되니까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지금 미용 성형외과로 개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흉부외과 선생님도 늘어나고 있고, 외과 선생님도 늘어나고 있고, 점점 이런 식으로 미용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 결국은 덤핑, 경쟁,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이 막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부작용이 증가하고요. 그럼 이 환자의 부작용이 증가하면 의사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증가하죠. 돈밖에 모르는 놈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반대로 돈밖에 모르고 돈 잘 버는 의사만 보던 환자들은 돈 잘 버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또 반대의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내 주변 친구만큼은 의사를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 문턱이 너무 좁고 의대 들어가는 게 힘들고 이러니 의사 문턱을 낮추고 싶은 부모된 마음에 욕구가 증가하죠. 입시도 힘들고 하니. 이 상황에서 나라가 내놓은 해결책이 공공성을 올리면서 의사가 되고 싶고 또는 의사를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공공의대라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선거를 위한 표장사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게 거부감이 들고 또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 코로나 사태를 틈타서 법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가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공공의대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정말 안 되냐? 진짜 망할 거냐? 예전에 2013년에 뉴스 기사에 이런 게 났었어요. 공공의대와 비슷한 개념이죠. 장기 군의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육해공군 사관생도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문의과대학으로 파견을 보내서 그쪽에서 군의관으로 양성하는 제도였어요. 저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키워놓은 군의관들이 군의 발전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피부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이런 과로만 간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공의대의 미래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제도가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으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갈 거예요. 여태까지 의사들이 반대한 정책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건 아닌데 저희 의사들끼리 많이 돌려보는 글 중에 캡처를 했습니다. 의협은 쓸데없이 비용만 증가된다라고 말했고 정부는 쓸데없는 기우다, 밥그릇 싸움이다 해서 20년 전에 결론을 냈죠.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 재정에서 의약분업으로 수백조가 날라갔어요. 좋아진 것도 있겠죠. 리베이트 없어지고 이런 순기능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료보험, 건강보험 재정은 훨씬 더 고갈된 건 맞아요. 의전원이라고 그래서 기초의학하는 그런 의학자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죠. 제가 본과 1학년 들어갈 때 이게 첫 입학생이 들어왔는데 기피과가 더 심해지고 편한과로 집중될 거다라고 그때 의협은 말했고 언론 정치인들 여러 사람들은 기초과가 활성화돼서 의과학자가 양성될 거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지금 필수과, 기초과, 기피과 최악으로 치달아서 지금 10년 만에 의전원 전체가 다 포기되고 제가 알기로 한 곳만 남아있고 의전원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 입국에 대한 강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K방역을 믿어라 이러면서 밀고 붙였죠. 그리고 지금 사태가 났고요. 또 의대생을 늘리겠다는 지금 내용은 필수과 전문의들이 자기과 포기하고 미용하고 있다. 말로만 생명하지 말고 필수과 지방의료 보장을 먼저 해라. 그런데 정부하고 국회에서는 숫자 늘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2019년 3월에 이미 공공의대를 만드는 법안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개발 부지 매입이 끝났어요. 이게 전라남도 남원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벌써 부지 매입이 끝났고 올해 2월에 남원 향교 유생과 남원 시민들이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를 하는 기원제를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국회 앞에서. 남원 향교 유생들이 의료에 관심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럴까요? 아마도 부동산 개발에 의한 땅값 상승이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왜? 의료 대책이나 의료 계획에 있어서 국가적인 계획을 하는데 유생들이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정말 낯설은 모습이었어요. 지난주 어제죠.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오전 9시까지도 전문의들, 전공의들이 모여서 정부의 안을 놓고 이 파업을 접을 것이냐 말 거냐를 투표를 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 라는 조금 걱정도 되고 안도도 되고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결국은 파업을 계속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왜 그랬냐? 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부는 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이해관계 집단과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철회는 못한다. 이해관계자에는 지방의사의 부족을 호소하는 시민단체, 병원계,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맞춘 얘기죠. 그간의 사회적 합의 결과를 철회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단체와 논의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가능성은 열어놓을게. 근데 철회는 못해. 결국은 내 뜻대로 할 건데 니들 얘기를 들어는 볼게. 이런 내용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철회는 안 해. 못해. 그런데 가능성은 열어놓고 얘기는 해볼게. 이게 참 정치인들이 하는 언어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왔죠.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를 문서화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문서화하지 못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파업을 계속하기로 했대요. 문서화를 못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그냥 립서비스로 끝내겠다는 얘기고 이게 오늘 6시 방송 한 3, 4시간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법안들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법이 있는데 이 의과대학 설립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의대를 설립이 가능하대요. 이거는 이제 표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런 것도 뭐 만들었대요. 그래서 의료인을 인적 자원에 포함하겠다. 그래서 공공재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의료법 개정안을 또 김원희 의원이라는 분이 해서 의과대학 설립 평가 인증을 못 받아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면 의대치대 한의대 신설 가능. 평가 인증을 못 받았는데 장관만대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나 비슷해요. 식약처에서 약을 허가를 못 받아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약으로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나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아한 내용이에요. 남북 보건의료 교류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보건의료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인력을 누구 맘대로 보내고 누구 맘대로 가라 마라 하는 거죠.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처럼 만들어서 공공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엊그제 얘기예요. 강동구 보훈병원의 어제 현실입니다. 입원 환자 중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코호트 격리된 간호사들입니다. 밀접 간접 접촉자 구분 없이 한 곳에 몰아놓고 이렇게 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고난이 당연시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 감염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입원에서도 식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들과 반사회적 집단들의 끝없는 추태들.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이 익숙하거든요. 제가 병원 생활하던 시절에는 뭐 비슷했어요. 이 하늘색 담요도 그대로고 입고 있던 이 수술복, 스크럽이라고 불리는 이 옷도 초록색도 그대로고 베개도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얀 천 하나 뒤집어 씌워놓고 누구는 여기다 발을 대고 잤던 냄새나던 그런 베개들.
뭐 익숙해요. 20년 전인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이건 어떤 분이 글에 올려주신 거를 제가 조금 캡처를 했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5년째 공공병원에서 지방 모 도립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진료과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500베드 정도에 한 달에 운영비가 50억,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등 인건비, 기타 등등으로 들어가는 고정비가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코로나 이전 한까지 한 달 총 지출 50억, 총 수익 49억 정도가 매달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었으니 몇 년 쌓이면 수십억 부채가 계속 쌓이겠죠. 그럼 공공병원이니 누군가 적자 보전을 해줘야 할 텐데 물론 해줍니다. 도에서. 유이자로요. 도에서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니 이자로 준다고 칩시다. 하지만 매달 1억 지원해주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에서 심사받고 매출이 왜 이러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예산 삭감하겠다 등등. 이런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1원도 없습니다. 참고로 5년간 의사 연봉은 0% 상승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신 의사 외의 직업군들은 매년 투쟁으로 연봉 인상을 따가시고요. 심지어 월급이 밀린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왜 일하냐, 불만이면 때려치고 나오면 되지, 이런 얘기 여기서 할 말은 아니라 패스합니다. 공공병원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려고 쓰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2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월 하순 언젠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과 함께 사무관인지 주무관인지 공무원 직급이 높은 사람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라고 온 사람, 높으신 분이 병원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까지 500명 환자 전부 내보내시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꿀 거니 실행하세요.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인 환자분들도 있고 내일 수술할 분도 있고 당장 호흡기 떼면 사요나라 하실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요? 그건 모르겠고 그냥 하라면 하세요.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 저희가 안 그래도 현재 적자 상태라 입원 환자 다 빼면 저희 매출이 없어지고 그럼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죠? 국가가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한동안은 환자들이 코로나 전담이었던 기억 때문에 기피하게 돼서 잠재적인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제로 타 병원에서는 일할 당시 메르스병 환자가 그 병원에 생겼다는 이유로 멀쩡하던 병원이 파산 후 현재 겨우 회복 중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국가를 믿으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네. 이후 7개월까지 병상 500개인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최대 150명 찍고 10명대로 내려와서 500개 병상 중 10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3월에서 7월 병원 수입은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평소 50억 지출에 49억 수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출은 그대로 50억 나가겠죠. 사람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수입이 5억 나오더군요. 5개월간. 그럼 매달 45억 적자가 5번 쌓였네요. 그럼 빚이 225억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영원히 못 갚는다고 봐야겠죠. 이때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연락합니다. 저기 보전해 주신다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국가 비상사태인 건 모르세요?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 이후로 띄엄띄엄 2월 말부터 문 닫은 병원에 4월 15일에 15억, 5월 28일에 11억, 7월 3일에 18억 입금됩니다. 이거 저희 운영비에 택도 없는데요. 돈 없으니까 배째세요. 어떻게든 월급은 줘야 하니 어디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돈 안 주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도에서. 그럼 저희가 빌려줄게요. 당연히 이자는 내셔야겠죠. 도에서 다시 돈을 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자, 시간이 흘러 8월 광복절 전까지 전국 발생 10명 이하였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공공병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국가, 도, 시도 책임 안 지는데 병원 다시 재개하자. 뭐라고 하든 배째. 몇 명 안 남은 코로나 환자들은 음압병실에 격리시키고 일반 환자, 수술 환자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오케이. 이제 환자 없으니까 코로나 환자만 격리하고 나머지 일반 병실을 열어도 됨. 그러다 얼마 전부터 다 아시듯이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이 또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다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돌아가야. 그전처럼 병원을 비우는 건 좀 그러니 생각 좀 해보시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거짓말 다신 못하네요. 뽀록 났으니까. 공무원도 안 내려오시고 누가 때리나. 이제 병원에선 우리가 왜 뒤집어 쓰냐. 아무도 책임 안 질 건데 월급도 제때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에게 의무만 지우고 권리는 다 무시하는 짓거리 꼴보기 싫다고 합니다. 공공병원만 아니면 저도 파업 참여했습니다. 의협, 전공의협 등에서 얘기하는 파업의 목적에 동의 여부를 떠나 떼인 돈 받고 싶어서 파업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정부에서 공공의료에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못 믿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공공병원이나 제대로 운영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거는 오늘 나온 그림이에요. 젊은 간호사회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네요. 의료인력 강제 동원, 대구내 간호사 코로나 수당 빵원. 우리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법률, 의료인력을 활용하자고요. 현행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 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재난관리 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 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런 인적 자원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재난관리 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도는 좋죠. 근데 사람이, 의사가 공공재냐는 거죠. 물건이냐는 거죠. 기존 인력 보상이 먼저다. 6월 25일 대구 지역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이 보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지 의료인이고 고생했고 위험한 순간 많은 환자를 돌보느라 애쓰셔서 지원할 필요성, 예우를 갖출 필요성은 있지만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는 고민이다. 헌신했던 인력이 보상도 지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가족, 지인들을 두고 코로나19 현장으로 선뜻 갈 수 있을까요? 덕분이었어. 앞으로는 강제로 동원할게. 오늘 오전 10시 전임의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하고 불응한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하고 의사들은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고 있죠. 지금 누가 현장을 떠나게 하는 것인가요? 저수가가 문제라고 그랬죠. 싸면 경영이 안 되고 경영이 안 되면 피하게 되고 피하면 지원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면 인원이 줄고 인원이 줄면 업무 로딩이 증가하고 업무 로딩이 증가하면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기피과들,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과들은 그냥 환자한테 서비스하듯이 대형 병원, 대기업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듯이 하게 되고 그러면 지방에는 이런 병원이 없으니까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런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러면 이 과를 전공했던 사람들은 미용시장으로 나오고 경쟁이 심화되고 덤핑 불법 편법 증가하고 부작용 증가하고 의사 반감에 대한 증가하고 돈 잘 버는 의사만 눈에 띄죠. 열심히 잠 못 자고 있는 의사들은 여러분 볼 수도 없죠. 아빠 왜 또 병원 가 하면서 어린아이가 울고 아빠 출근하는 길을 막는 그런 영상들 여러분은 못 보시죠. 돈 잘 번다고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시급으로 계산하면 의사들 근무 시간은 주 100시간이 정도는 되니까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비교적 금전적으로는 좀 자유롭고 국가의 컨트롤을 안 받고 수가라는 컨트롤을 저는 받진 않죠. 제가 정하는 가격이 제가 수술하는 가격이고 제가 싫으면 싸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과 비보험과들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죠. 국가가 컨트롤을 해요. 그럼 국가가 컨트롤을 하면서 그 경영이 악화되고 이런 왜곡들을 만든 거는 국가예요. 의사들이 아니라. 그런 왜곡을 만든 건 국가가 만든 거고 제도가 만든 거지 의사들의 돈의 환장에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기사들이 계속 저한테 페북에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